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가요. 오랫동안 멈춰서 죽어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쓰겠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1호기, 그러니까 1979년에 사고 터져서 악명 떨친 바로 그 발전소 단지의 멀쩡한 다른 호기를 다시 돌리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 835메가와트를 무려 20년 동안 통째로 사들이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근데요, 그 전기는 한 와트도 안 빼고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만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가정집으로 치면 약 80만 가구가 쓸 전기예요. 그게 일반 가정으로는 단 한 집도 안 가고 전부 서버실로 쪽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누가 더 좋은 반도체를 가졌나, 엔비디아 칩을 몇 장이나 쟁였나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칩하는 게 본업도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갑자기 발전소를 사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고 충격적입니다. 인공지능의 진짜 한계는 GPU가 아니라 콘센트였던 거예요. 칩은요, 돈만 있으면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칩을 꽂을 전기는 돈이 있어도 당장 못 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볼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짐승이 도시의 전기 코드를 뽑아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그 청구서를 떠왔는지를요. 먼저 이게 얼마나 큰 흐름인지 감을 잡아야 돼요.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2030년까지 대략 2배로 뛰어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3% 가까운 양인데 더 무서운 건 속도예요. 다른 산업들의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증가분의 절대량에서 미국이 압도적인데 미국 데이터 센터 전기 소비는 같은 기간 130%나 늘어날 걸로 봤어요. 미국 안에서만 따로 떼어보면 더 극적입니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 전체 전기회사에서 5% 정도를 쓰는데 이게 2030년이면 9%에서 많게는 17%까지 갈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17%면 이게 얼마냐면요, 나라 전체 전기의 6분의 1을 서버 돌아가는 창고들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수요를 받아줄 전기를 만드는 일이 칩 찍어내는 일보다 비교도 안 되게 느리고 어렵다는 데 있어요. 이게 왜 GPU가 아니라 전기가 병목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세 가지 장면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변압기예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려면 변압기라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동이 나버렸어요. 큰 전력용 변압기를 주문하면 받기까지 평균 128주, 그러니까 2년 반이 걸립니다. 발전소를 그리드에 직접 연결하는 특수 변압기는 평균 144주가 걸리고 어떤 주문은 무려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가격도 2019년 이후 77%나 뛰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 건물은 1년이면 짓는데 거기에 전기 넣어줄 변압기는 2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건물은 다 완성됐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텅 빈 채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품이 없어서요. 황당하죠. 둘째, 그리드 접속 대기열입니다. 새 발전소나 대형 전력시설을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줄을 서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줄에 묶여있는 발전 용량이 무려 230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기가와트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얼마냐면요, 큰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전 2300기 분량의 발전 계획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년이에요. 발전소를 짓겠다고 마음먹어도 그걸 전력망에 꽂기까지 평균 5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6개월이면 세대가 바뀌는데 그 모델 돌릴 전기는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시간의 단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셋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발전소를 짓는 핵심 장비인 가스 터빈마저 매진됐습니다. 발전 설비를 만드는 대표 기업 GE 버노바는 가스 터빈 주문이 80기가와트어치나 밀려서 2029년까지 일감이 꽉 찼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2028년까지는 새 주문을 받아도 만들어줄 자리가 없는 완판 상태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를 만들 발전소 장비도 매진, 전기를 보낼 변압기도 품절, 전력망에 연결하는 줄도 5년 대기. 인공지능 경쟁에서 진짜 희소한 자원은 똑똑한 엔지니어도 비싼 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게 바로 빅테크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지금 조용히 진행 중인 전력 쟁탈전이에요. 칩은 줄 서서 사면 되지만 전기는 그게 안 되니까 거대 기업들이 아예 발전소를 통째로 입도선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죽은 원전을 되살린다고 했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손잡고 장기적으로 최대 1920메가와트의 전기를
자기 데이터 센터로 직접 끌어오는 계약을 맺었어요. 2032년까지 전량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글은 한술 더 떠요. 작은 차세대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하고 손잡고 소형 원자로 7기를 짓는 데 베팅했습니다. 첫 원자로를 2030년쯤 가동해서 최대 500메가와트의 전기를 24시간 끊김없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메타도 빠지면 섭섭하죠. 2030년대 초반부터 새 원자력 발전 용량을 1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까지 미국에 보태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 발 떨어져서 보면요, 좀 섬뜩해요. 한 나라의 전력 정책이 의회나 규제 당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몇 곳의 데이터 센터 계획표에 따라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전 부활 프로젝트는 약 16억 달러가 드는데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가 10억 달러짜리 대출까지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전기 확보에 세금에서 나오는 정부 자금까지 얹히는 구조인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끼리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전력망하고 공공재원이 함께 동원되는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빅테크가 발전소를 통째로 사가면 원래 그 전기를 나눠 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기는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거대한 몫을 떼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쓸 몫은 줄어들거나 비싸집니다. 이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터진 곳이 미국 버지니아주예요. 특히 라우든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데이터 센터가 약 300개나 몰려 있어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70%가 어느 시점이든 이 동네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데이터가 다 모이는 골목이에요. 근데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기가 워낙 막대해서 이 지역 전력회사가 제출한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가 다 지어지면 회사 역사상 최대 전력 수요의 거의 3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자,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입니다. 이 지역 전력회사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망 증설 비용을 대려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약 10% 올리는 안을 제출했어요. 더 넓게 보면 미국 동부의 거대한 전력 시장에서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경매가 사상 최고가를 연달아 갈아치웠는데 그 비용의 40%가 데이터 센터 한 분야에서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전체 164억 달러 가운데 65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몫이었어요. 한 환경단체 분석으로는 데이터 센터 증가세가 이대로 가면 2028년에는 평범한 가정의 월 전기요금이 약 70달러씩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혜택은 빅테크하고 그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 전기 비용의 일부는 인공지능하고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 고지서에 조용히 얹히고 있다는 겁니다. 챗봇 한 번 안 써본 할머니의 전기요금이 누군가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버지니아에서는 규제 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어요. 25메가와트 이상을 쓰는 초대형 전력 소비자, 사실상 데이터 센터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요금 등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일으킨 비용은 너희가 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최근 들어 여러 건이나 나왔습니다. 전기를 둘러싼 이 싸움은 이제 빅테크 대 전력회사, 전력회사 대 규제당국, 규제당국 대 주민이 얽히고 설킨 다자 전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전선은 점점 더 많은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처음 보는 일일까요? 여기서 역사가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산업이 들어와서 지역 전기를 빨아들이고 그 바람에 원래 살던 산업이 쫓겨난 일은 사실 전에도 있었어요. 미국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컬럼비아 강의 거대한 수력 발전 덕분에 아주 싼 전기를 자랑했고, 그래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알루미늄 재련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알루미늄은 사실상 전기를 금속 덩어리로 바꾼 거라고 할 만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 서버를 잔뜩 쌓아둔 이른바 서버 농장들이 같은 지역에 싼 전기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기값이 치솟던 시기에 전기값에 목숨을 걸던 알루미늄 재련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싼 전기가 흐르던 자리로 이번엔 서버 농장들이 옮겨 들어왔습니다. 오하이오강 유역하고 태평양 북서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재련소가 줄줄이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수많은 일자리도 같이 증발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돈이 어디로 흐를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자원이 진짜 병목이 되면 그 병목을 푸는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인공지능 이야기의 첫 장은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칩이 흔해지고 전기가 귀해지는 순간 무대의 조명은 전기를 만들고 나르고 다루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쪽, 특히 24시간 끊김없이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다시 주목받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하고 변압기, 전선 같은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모든 걸 운영하는 전력 회사들. 인공지능이 콘센트에서 막혀 있는 한 그 콘센트를 뚫어주는 산업들이 구조적으로 가장 끈질긴 수요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특정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볼 때 모두가 쳐다보는 칩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정작 그 무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배관 쪽을 같이 보셔야 그림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장의 첫 번째 베팅은 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몰리지만 진짜 병목은 종종 무대 뒤 콘센트에 숨어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전기 병목은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금방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를 지어도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송전선을 새로 깔려면 수많은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환경심사를 통과하고 여러 지자체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해요. 미국에서 큰 송전선 하나 새로 까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발전은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도 송전은 사회적 합의의 속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자금은 발전 용량 그 자체보다 이미 전기가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땅, 이미 전력망에 연결된 부지를 더 귀하게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땅이 곧 금싸라기가 되는 거예요. 칩이 아니라 부지하고 전선하고 변압기가 인공지능의 진짜 입장권이 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기술. 경쟁하고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채널하고 만나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하고 그 3배를 따라가는 TQQQ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구글하고 메타가 지금 칩이 아니라 전기를 확보하려고 발전소를 사들이고 있어요. 이들이 전기 병목을 못 뚫으면 인공지능 성장 스토리도 그만큼 늦춰지고 그건 곧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주가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미래를 가늠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새 모델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모델 돌릴 전기가 제때 확보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전력망의 줄이 줄어드는지, 변압기 대기가 풀리는지, 새 발전소가 제때 들어서는지.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랠리의 진짜 속도 제한 장치가 될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챙기세요. 인공지능 경쟁의 승부처는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먹여 살릴 전기였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칩도 그걸 꽂을 콘센트가 없으면 그냥 비싼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권력은 누가 전기를 먼저 더 많이 더 싸게 손에 쥐느냐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쟁탈전의 한복판에서 누가 발전소를 사들이고 누가 그 청구서를 떠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게 다른 채널은 칩 이야기에서 멈출 때 저희가 한 겹을 더 벗겨내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뒤에 숨은 진짜 돈의 흐름, 그 보이지 않는 콘센트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화면 속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앞으로도 한 겹씩 같이 벗겨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